자, 봅시다. 109번.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고 제일 큰 게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존재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자의 유리화를 해가지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가 되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서 0이 되는 건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분자의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의 유리화를 통해서 x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동급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져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모양을 만들 때 식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메인은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지워도 됩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다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또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 소리였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줘서 얘랑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다. 그래서 합차를 이용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 합차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없어져서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무엇 때문에 0으로 가냐?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애를 약분시킬 수 있는 애가 분자에 필요하다.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음의 무한대로 간다.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치환을 하세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t는 무한대로만 가주면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는 말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게 되면 t는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네는 의미가 없어지고 얘네가 중요해진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115번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안 해도 되겠죠? 117번 자, 117번도 분자의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x가 있는데 우리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x를 양의 무한대로 가도록 모양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돼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를 하면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t의 입장에서는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얘가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걸 통분하면은 분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질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애지고 x랑 x 약분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약분될 수 있는 모양을 어디선가는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위치가 이런 문제는 다 괄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123번도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129번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서도 모양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이걸 풀 때 분모가 0으로 가는구나,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하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겠죠. b는 1 플러스 a일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 이렇게 쓴 다음에 분자를 인수분해해야지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인수분해 할 때는 항상 이 숫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없어지겠죠. 인수분해 되어 있는 분자는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이면 돼요. a에다 1 대입하면 b는 2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어차피 분모가 약분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보고 식을 바로 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로 식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분자의 모양을 쓸 때 우리가 여기 상수함을 보니까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b가 되도록 뒤에 마이너스 b 써주면 좋잖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분모는 약분이 돼서 날아갈 거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x에다가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분자를 fx라고 했을 때 분자를 f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면은 그 말은 이 fx가 인수로 x 플러스 1을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상수함을 보고 여기까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약분을 시켜버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b가 2면은 2를 쓰고 전개하면 a는 마이너스 1, a는 1 나오겠죠. 맞냐? a가 1이냐? 응. a가 1 맞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아닌가? 마이너스 맞잖아. 여기서 내가 잘못 썼나? 아닌데 마이너스 1 넣은 거 맞는데 b는 1 플러스 a 그냥 값이 3이죠? 괜찮습니까? 답 3 맞냐? 아니야? 3 맞겠죠 뭐. 자, 그 다음에 133번. 자, 133번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분자를 보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분자를 보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x-2, x-a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b인데 3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2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가 0으로 안 간다면 상수분의 0이 되니까 0이 나와야죠. 극한값이. 그런데 여기 3이 나왔다는 건 마찬가지로 분모도 0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의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b가 4구나 라는 것을 미리 세팅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x-2, x 플러스 2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없어지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3이라는 거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a와 b를 생각할 수 있다. 자, b가 4라는 거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로피탈을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로피탈은 이런 데다 갖다 써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9 마찬가지 분자에서 우리가 모양을 정리를 하는데 분모 x-3이 약분이 되어야지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3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되고 싶고 b는 루트 3 플러스 a구나. 이렇게 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a가 4분의 1이 돼서 분자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자 쪽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a는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x에다 3 대입하면은 2루트 3 플러스 a예요. 이게 4분의 1이니까 a 값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a 값이 1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b 값은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식입니다. 푸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런 느낌의 문제를 안 풀어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풀어봤고요.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fx가 이렇게 생겼다. fx의 x절편을 보고 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으로 식을 쓰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fx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어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밑에다 대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일단 여기까지 풀으라고 했죠? 자, 네. 괜찮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네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걸 인수로 가져. 한 다음에 막 인수분해 되어 있는 모양을 예상을 해서 문제를 풀면 풀리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로피탈을 배웠으니까 로피탈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분모 0으로 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 0으로 가야 된다. 1 플러스 5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로피탈 x가 1로 갈 때 분모, 이 분모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c인데 얘도 극한값을 계산하면 3분의 1이다. 그래서 x가 1로 가면은 3분의 3 플러스 10 플러스 c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c값 구하고 대입해서 d값을 구한다. 알겠죠? 이렇게 써먹으세요. 로피탈 배웠으니까. 미분은 미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미분처럼만 보인다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좀만 더 오시죠. 자, 문제 골라줄게요. 167
그 다음에 172, 174, 177, 그 다음 178, 183, 187, 189까지 하고 쉴게요.
자, 봅시다. 167번. 샌드위치 정리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같은 데로 가면 사이에 껴있는 애도 같은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극한을 보내보니까 이로 간다. 오른쪽에 있는 애도 극한을 보내보니까 이로 간다. 그러니까 이가 있고 뭐 얘와 얘가 얼마쯤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어딘가에 x분의 2x-3이라는 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x의 제곱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x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이에 fx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이 방향으로 오고 얘도 이 방향으로 오고 그래도 이 사이에 fx가 있다. 얘가 더 가까이 오고 얘가 더 가까이 와도 그래도 이 사이에 fx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도 계속 fx는 그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둘 다 이와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 사이에 껴있는 fx도 이 방향에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 주는데 여기 172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방금 했던 문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저 모양을 만들어 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난 x가 무한대로 갈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했을 때 얘를 제곱했을 때 얘를 제곱했을 때 어차피 다 양수 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음수잖아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차피 난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면 얘 무한대로 보내면 4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4로 가니까 얘도 4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72번 말고 17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0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x를 0으로 보낼 때 fx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얘도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얘도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fx가 0으로 가는구나 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 분모 분자를 fx로 나눌 거야 라고 하면서 이 fx분의 x 뭐 2x 플러스 fx 여기를 f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거 약분해서 모양이 어떻게 뭐 나와야지 없앨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 x 0으로 간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뭐 없어져야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요거 fx가 0으로 가는구나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힘들겠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양을 보니까 다행히 양면을 x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x 2 x분의 f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수렴하는 특정한 모양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x분의 fx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을 때 얘 하나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를 분배해주면 2 플러스 x분의 fx, x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모양이 되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분의 fx가 2로 가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2 보내주면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모양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fx의 범위가 잘 안 나와 있죠. 대부분의 샌드위치 정리의 문제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는 세 개가 붙어 있는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그런 모양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fx-2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테니까 fx는 2x-1과 2x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출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해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고 이제 이 행동은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도형 문제. 자, 도형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점을 미지수로 뭐 선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그 점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P라는 점을 내가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T고 여기가 1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T 증가하는 거라서 기울기가 T란 말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T면서 이 점 T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Y는 TX 플러스 T 이게 직선의 식이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P의 Y 값이 궁금해요. P의 H의 길이. 그래서 P의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T를 넘기고 T로 나눠서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과 원의 교점이니까 직선과 원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이고 연립방정식은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연립이기 때문에 대입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자리에 얘를 대입 그러면 y-t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에 t의 제곱을 곱해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t의 제곱 y의 제곱은 t의 제곱 이게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묶어주고 1 플러스 t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ty y로 묶어주면 t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t 그래서 y 값은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PH 길이가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OA의 길이는 t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뭡니까? 플러스냐 이거?
t가 무한대로 갈 때 5a t 곱하기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은 뭐 2냐?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 푸는 방법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복잡해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식이 복잡한 거지.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그렇게 못 풀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원이 나왔습니다. 원이 나오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원의 중심, 접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뭐 일단 내가 선택을 해놔야 돼요.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 놓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 잡혀있죠? 그럼 접점이 여기 있잖아요? 요 정도는 무조건 일단 표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원이 직선 위의 점의 최소값. 그럼 우리가 이 직선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선을 긋는다고 보였죠?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우리는 요 거리를 재는 게 최소다라고 배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라 이렇게 배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반지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라고 여기를 준 겁니다. 자, 중심 a,a분의 1 뭐야 이거? a 플러스 a분의 1 y는 x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y가 넘어가서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대입 a 대입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루트 2분의 a분의 1이니까 2의 2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니네가 이제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은데 요거 이렇게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자, 이 점의 좌표는 a, a예요. 요 길이가 a분의 1이죠. 괜찮나요?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거든. 그럼 여기도 당연히 45도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의 길이 비를 가지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튼 나는 반지름을 구했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식을 만들어 보자. 넘어가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원의 중심은 a,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2a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에서 반지름 요거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D고요. 그거를 A로 나눈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고 있다. 괜찮습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뭐 계산은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더는 안 할게요. 니네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7번
자,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 OP, 이제 P라는 점의 좌표가 T, T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T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T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기울기 T. 괜찮나요? 0,0이랑 T, T의 제곱 T-0에 T의 제곱 마이너스 0. 그래서 이거 기울기는 T예요. 그럼 여기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겠죠. 그래서 L 직선의 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이 점 지나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y축과의 교점이니까 y 절편이라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는 0,1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OA-OP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OA는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OP는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이거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분자의 유리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분자 유리화는 이제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9번. (189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자, PA는 여기 x가 a일 때 나오는 y 값이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좌표는 a, 8분의 1 a의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이 PA 길이는 요걸 겁니다. 그죠? 그 다음 PB는 1에다 대입했을 때 값이죠. 그래서 1에다 대입을 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9,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될 테니까 넘어가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양수값이니까. 괜찮습니까? 잠깐만. 양수값이 아니라 음수값이 돼야 되겠네. y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서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3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교점은 여기랑 여기 두 개 있으니까 둘 중에 난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B좌표는 A, 3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PB는 3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는 위쪽, 마이너스는 작으니까 아래쪽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PA랑 PB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분모의 유리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도 뭐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개 보이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니네가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진입판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쉬는 시간. (198번)
fx랑 이게 존재하면은 gx가 존재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이렇게 봤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를 뭐 벡터 이렇게 쓴다면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에서 fx를 빼는 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존재할 것 같은데 뭐야 이겼어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발레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거의 될 것 같은 식인데 안 되는 애가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레를 들으라고 한다면 뭐 fx를 뭐로 하면 좋을까? 발레가 이거 될 것 같은데 x분의 1 x분의 1이랑 x 뭐 특별히 없지 않나? 플러스 될 것 같은데 기억은 이건 될 것 같고 그죠? 무한대로 갈 때 기억 발리 있나? 발리 만들어가는 게 기억에서 뭐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랑 gx를 먼저 쳐볼까? fx가 x의 제곱분의 1이고 gx가 x라고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0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gx는 0이죠. x분의 1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또 맞는 말이겠네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알파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베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하는 게 알파 베타인 거지. gx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했을 때 그때는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렴하는 애들만 가지고 있을 때 수렴하지 않으면 리미트가 분배가 안 되는데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가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fx를 x분의 1 gx x
x가 a로 가는구나.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fx를 x, gx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0,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 0.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x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x의 세제곱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런데 gx 얘는 83 이해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발례를 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식이 꼭 x, x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걸 니네가 정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정해도 돼요. 일단 모양을 맞출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다음 199. 이거 예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리미트의 fx, 리미트의 gx 그러니까 fx와 gx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사실 모른다. 모르지만 이 덩어리가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수렴하는 애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걸로 모양을 정리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를 알파라고 하고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를 베타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빼기 더하기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리미트는 수렴하는 것들에는 분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 수 있다. 수렴하는 거 모양을 잡아보면 안에 있는 괄호를 풀어보면 gx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야 이거 어차피 수렴해. 그러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 fx를 알파로 가고 gx를 베타로 간다고 해. 그런 다음에 fx와 gx 극한값 니네가 계산해가지고 연립해서 계산한 다음에 막 대입하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거든.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전에 앞에서 써줬어.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되죠? 디귿이 되는 거 되는 이유는 좀 전에 198번에서 해줬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안 되죠? 왜냐하면 리을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fx를 1 플러스 x분의 1로 하고 gx를 1 플러스 x분의 3이라고 하자. 그러면 무조건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는 gx가 더 크다. 괜찮죠? 그런데 fx 극한 보내면 1, gx 극한 보내면 1. gx가 크지 않고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니네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알겠죠? 발레를 잡는 연습. 그래서 꼭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기서는 뭐 참이니까 A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와 gx를 그냥 이렇게 대충 문자로 잡고 극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애들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A로 보내는 게 아니라 0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내잖아요. 니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0번 한번 해보세요. 200번 이해되기 좋네 이거. 영원아, 기억 fx, gx 이해 뭐 들 수 있냐? 절대가 X는 절대가 X는 절대값 X는 x분의 1이 fx야? 아니 그냥 X는 절대 이렇게? 이렇게? 이게 fx야? 그리고 GS는 1을 2로 하고 이렇게?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네, 영어로 굳이 저게 아니어도 돼요. 알겠죠? 기억의 발레를 들 때 굳이 저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굳이 저 모양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니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규리야. 니은. 어때? fx, gx.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거 말고 딴 거 혹시 뭐, 할 만한 거 없니? 아직 안 했어? 그래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느낌. 그죠? 니은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으로 내가 두 개를 정해주면 fx와 gx, x가 a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0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거 말고 딴 거 할까? 사실 무한대로 보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딴 거 뭘로 할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1 플러스 x분의 gx 2 플러스 x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잡았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괜찮습니까? 무한대끼리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괜찮습니까? 무한대 사이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맞는 말이죠. 계속 하고 있는 말이니까. 그죠? 디귿은 맞는 말이고 리을이 틀렸죠. 자, 여기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극한값이 0이네요. 그 말은 분모는 굳이 0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를 x 플러스 2 이 정도로만 잡아주면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간다. 근데 fx는 0으로 안 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례를 든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여기 해봅시다. 201번. 반례 들기. 그냥 기억, 이해 아무거나 하나 들어줄래? 예. 그냥 왜 이렇게 해볼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됩니다. 절대값 안 붙여도 되는데 절대값을 붙이면 오른쪽 왼쪽 따질값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x가 0으로 갈 때 fx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갈 때 gx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관례를 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또 되죠.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수렴을 하니까 이 극한값을 알파, 이 극한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는 당연히 수렴을 한다.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수렴하는 경우에는 분배가 가능해서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했을 때 gx가 없어지니까 상수는 또 앞으로 뺄 수 있고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지. 디귿도 마찬가지. 디귿도 수렴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써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리미트는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분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파, 얘를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베타다. 근데 gx를 먼저 없애주면은 이렇게 되지 않냐.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fx랑 gx가. 얘와 얘가 수렴할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는 멘트가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멘트가 없으면은 이런 계산이 불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이 멘트가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라는 거고, 리을은 안 되죠. 리을은 아까 전에 fx를 x의 제곱, 그 다음에 gx를 x분의 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 0 존재하고 x가 0으로 갈 때 fx의 gx 극한값 0 존재하는데 g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fx, gx를 각각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모양을 정리해 줬을 때 결과값을 만족하지 않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반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례를 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는 애랑 무언가를 곱할 건데 무한대로 가는 애랑 무언가를 곱해서 수렴을 하려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다음 니은 g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한대로 가냐? 0으로 가냐? 그러니까 fx를 3x로 놓고 gx를 x로 놓으면 되겠네. 그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gx분의 x, fx는 3 맞죠? 그 다음에 gx 극한원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 맞고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fx-gx는 0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 자, f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로 간대요. 이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겠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똑같겠죠, 그죠?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 입장에서는 플러스 1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2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도 2여야만 돼요. 자,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건 거기에 도착을 한 거지 내가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점지키는 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가 하나 더 크다고 해서 갑자기 딴 데로 튀지는 않겠죠. 극한값이니까. 거기에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면은 x가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다가와서 x가 겁나 크면 1년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현미경으로 겁나 크게 확대를 했어. 공간이 보여. 그럼 더 가까이 붙여.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더 큰 현미경으로 봐. 공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 가까이 붙여. 그 행동을 내가 계속 하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1에 거의 붙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이건데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는 얘는 1분의 1, 얘는 2분의 1. 얘가 한 번 더 먼저 가는 거죠. 움직임이. x가 10이면 1 플러스 10분의 1, x가 10이면 1 플러스 11분의 1. 얘 움직임보다 한 번 더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x가 커질 때, x가 1, 2, 3, 4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얘는 x가 1일 때 2, 그 부모가 2가 된다는 거죠. 1일 때 부모가 2, x가 10이면 부모가 11, 이게 부모가 1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움직임인데 얘가 한 번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로 가면 당연히 얘도 1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2로 가면 얘도 당연히 2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이에 껴있는 gx도 2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분모는 무한대로 가잖아. 분자는 2로 가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얼은 샌드위치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03번 해보세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x가 9로 간다면은 6의 f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9가 2니까 시근참이 된다. 이거 f9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fx의 리미트 x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기억. 그다음 니은. 자, 여기 보세요. x를 1로 보내겠죠? 왼쪽 x 1로 보내면 3으로 갑니다. 오른쪽 x 1로 보내면 3으로 가요. 사이에 껴있는 애 마찬가지로 1로 가면 3으로 가겠죠. 디귿. hx에서 fx를 뺐을 때 0이 되면은 gx는 수렴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fx를 x 플러스 x분의 2 gx를 x 플러스 x분의 3 hx를 x 플러스 x분의 4 요 정도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 x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항상 hx가 제일 큰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무조건 이쪽이 커요. 그러면 hx에서 fx를 빼면 여기는 20 x 플러스 x분의 4에서 x 플러스 x분의 2를 빼는 거니까 x분의 2 남으니까 0 맞아요. 그죠? 근데 gx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발산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204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뭐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풀면은 진짜 어떨 때는 잘 맞고 어떨 때는 계속 틀리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발려드는 연습을 좀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모두 존재하면
자, 기억.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굳이 같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f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3으로 간다. 분모 분자를 fx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건데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3이니까 이건 0으로 가서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죠.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fx를 얼마, 리미트 gx를 얼마 이렇게 내가 정해도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놈 두 개가 모두 존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베타 이런 식으로 정해도 상관이 없다 입니다. 그래서 요게 존재하는 거죠. 알파, 베타. 그 다음 x가 2로 간대요. x를 2로 보내면은 2, x를 2로 보내면은 2. 그럼 사이 껴있는 애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